안녕하세요. 홍시TV의 홍시입니다. 요새 그 위탁 판매, 뭐 구매 대행, 뭐 이런 키워드가 핫하던데 아마 요새 그 핫하신 그 신사임당님이 얘기하신 그 다마고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 신사임당님 채널 즐겨 보는데 뭐 설명도 잘 해주시고 내용도 말차게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물론 뭐 위탁 판매를 해서 이제 잘 파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제가 감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뭐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오늘 그 위탁 판매할 때 이제 뭐 아이템 고르는 법, 고를 때 이제 주의사항, 그리고 뭐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짧은 지식이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아무튼 뭐 위탁 판매라는 개념은 뭐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요새 이제 돌아다니는 개념은 뭐 짧게 정리하면은 이제 그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아서 국내 온라인 마켓의 가격과 이제 경쟁자들의 이제 숫자를 파악하고 중국 도매 온라인 마켓의 이제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샘플을 구매해서 이제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올리든가 아니면 뭐 더 쉽게는 그냥 중국 사이트에서 사진을 떼와서 이제 국내 온라인 마켓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이제 대리 배송을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저 시스템이 좋은 점은 이제 자본이 많이 안 들고 뭐 재고 리스크가 없다는 거겠죠. 뭐 이 시스템에서 이제 장점을 말할 때 뭐, 뭐 시스템상에서 그걸 보면 내가 상품을 구매 안 하고 팔고 나서 이제 내가 사서 그냥 보내면 되니까요. 그분한테 바로.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저 장점도 장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 판매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템 소싱이죠. 이제 아이템을 찾는 건데 아이템 이제 소싱 하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핫한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게 맞냐 뭐 이건데 지금 핫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팔면은 잘 팔릴까요? 뭐 일단 잘 팔리겠죠. 지금 핫한 걸 찾으면.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핫한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사진 떼다가 올리고 팔고 하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거 그 토끼 모자 이렇게 토끼 달려고 이게 누르면 이렇게 머리 올라가는 거 그거 요새 핫했었죠. 연예인이 쓰고 나와서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핫해졌죠. 근데 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물건이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건 뭐 어디 뭐 마트건 뭐 가게든 간에 뭐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핫하다 싶으면은 그쪽 관련된 원래 일을 하시던 뭐 유통업자건 도매업자건 간에 일단 뭐 주문해서 컨테이너로 이제 그분들은 받아서 이제 뿌려버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품을 핫하다고 해서 뭐 사진 떼와갖고 온라인 마켓에 푼다? 그럼 뭐 가격 경쟁을 어쨌든 하게 될 테니까 뭐 판매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 마진율도 얼마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상품을 해외 배송으로 뭐 10일씩 기다려서 받는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이 없겠죠. 저 모자 자체가 앞으로 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핫해서 갖고 싶은 거고 뭐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몇 천 원 더 주고라도 지금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핫한 아이템보다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핫해질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뭐 알면은 뭐 다 돈 벌 수 있게요. 이건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핫한 아이템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폭발적인 이제 판매 구매는 없지만 꾸준히 팔릴 만한 이제 실생활에서 잘 이제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꼭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아이템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 뚫는 거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뭐 하고 사는 거 뭐 뚫는 거 샀는데
이걸 예를 들면은 근데 뭐 이건 뭐 제가 뭐 국내 판매가하고 중국 판매가 비교해서 뭐 얘기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린 건데 이게 어 이거를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잘 쓰는 상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혔으면 일단은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지 하고 이제 네이버에 쳐보겠죠. 뭐 하수구를 뚫는 방법 뭐 이런 거 쳐보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블로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관련된 블로그들이 쫙 뜨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뚫는 방법, 뭐 뚫는 기계, 뭐 이걸로 해서 뚫었다 후기들이 뭐 들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 나온 상품 찾아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고 후기가 좋은 상품을 구매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저런 아이템 한다 그러면은 그 현재 이제 국내 하수구를 뚫는 뭐 기계 뭐 이러면은 판매자들 이제 국내 판매자들의 가격을 이제 비교 보고 이제 소싱해 올 수 있는 뭐 중국 사이트 여기서 이제 가격에 그걸 보고 이제 가격 경쟁력이 갖고 와서 배송비 플러스해서 갖고 와서 팔았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 현재 깔려 있는 사실 이런 좀 그러니까 의료 쪽이 아니고 이런 뭐라 그러죠? 하수구 용품 하여튼 뭐 이런 리빙 용품 이쪽은 상세 페이지가 되게 뭐 잘 돼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를 보고 내 저거보단 잘 만들 수 있겠다. 아니면 저기다 무슨 정보를 덧붙이면 되겠다. 뭐 이런 뭐 차별화나 이런 뭐 더 플러스된 요인을 더 해서 더 잘 팔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럼 경쟁력 같은 거 판단해서 갖고 와서 팔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상품 소싱할 때 이제 그 아이템 찾는 판단할 점과 제가 이게 상품 판매 방법, 마케팅 방법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을 때 자기가 판매자가 돼서 뭘 팔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소비자로서 뭘 필요로 하고 그 필요할 때 이 필요 상품을 어떠한 이제 프로세스로 자기가 구매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판매 아이템 찾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판매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게 기본이니까 뭘 찾을 때 일단 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블로그 홍보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후기도 중요한 거고요. 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저가의 단순한 상품을 찾으시는 게 낫겠죠. 그 발음이 안 돼. 위탁 판매 배송이라는 게 내가 실물을 확인하고 보내는 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불량률과 이제 단순 변신 반품 등 뭐 이런 거에 이제 솔직히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확인하고 보내면 불량이 없는데 뭐 왜 자꾸 그러나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물건은 가갖고 그분이 받았지만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잖아요. 내가 파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거기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뭐 중국이 그나마 그래도 요새는 뭐 불량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아예 무시하고 갈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기기 쪽을 하게 되면 기능 쪽에 이제 확인이 불가하고 뭐 AS 사실상 불가하고 팔고도 이제 마이너스 보는 경우도 생기죠. 님이 그 창업 다마고치 하실 때 이제 폼롤러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 좋은 예죠. 그런 거 상품은 폼롤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능적으로 뭐 어떻게 특별히 불량 날 확률이 높지 않죠. 뭐 혹시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스크래치가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폼롤러 자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뭐 많이 이제 민감하신 분이 아닌 이상 반품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가의 이제 고관여 상품보다는 중저가의 저관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 위탁 판매 배송을 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위탁 배송 판매의 애로사항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 바로 애로사항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무자본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자본이 많이 안 든다고 하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누르고
내가 다시 이제 중국 사이트에 구매를 해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일 정도 잡거든요. 10일 잡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어 드리면 결제일이 이제 구매 확정을 눌러주지 않으면 7일이죠. 그 7일 일주일 걸리죠. 그러니까 보통 구매 확정은 거의 안 눌러주신다고 보는 게 심적으로 편해요. 뭐 저도 잘 안 누르고 사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내 돈을 먼저 구매를 하고 내가 다시 원금 플러스 수익을 받기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은 이제 17일이 걸리는 거죠. 이게 물론 몇 개만 나가는 거면 뭐 저가 상품을 한다면 뭐 부담 없겠지만 뭐 몇 개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상품을 올리실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그 중에서 안 팔릴 수 있지만 이게 근데 올린 상품 중에 갑자기 한두 상품이 뭐 주문이 막 오는데 뭐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한번 터지면 좀 무섭게 터지니까. 근데 주문이 막 오고 있는데 돈 없다고 안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빌리든 어디서 빌리든 누구한테 뭐 꾸든 뭐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업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올려놓고 주문이 막 오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꺼야겠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돈을 버는 거니까 행복한 고민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겪어보시면 사실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을 또 하는데 이게 아예 무자본으로 돈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기본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항상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품의 문제. 이게 또 사람 뒷목 잡게 하죠. 불량이 와서 이제 반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제 반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무리 상세 설명에 반품은 뭐 안 됩니다 라고 써놔도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상 막무가내 반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법으로도 일정 기간 내에는 반품을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는 무조건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팔았는데도 남는 거 하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일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무선 청소기를 내가 중국에서 그 갖고 와다 사진 떼다 팔았는데 많이 팔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남는 돈은 하나 없고 집에 청소기만 뭐 50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상품의 문제죠. 상품 재고가 이제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도매 사이트 내 상품 재고가 수량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서 국내 온라인 마켓에 올려놓고 이제 팔았는데 막상 주문이 와서 이제 나도 주문을 시켰는데 뭐 물건이 없대. 뭐 품절이래.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사실 양반이야 이게. 그럼 다른 데서 이제 물건을 사서 구매해서 동일 상품 구매해갖고 어떻게든 주문을 시켜서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재고 수량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이제 주문까지 했는데 그래서 물건이 안 올 때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물건을 뭐 송장 건 했지만 물건을 배송을 안 시켰거나 아니면 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 업체 문제일 수도 있고 중간에 배송 업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경우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송이 늦어지면은 일단 고객의 이제 클레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CS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그 페널티를 먹게 되죠. 그 배송이 늦어져서. 그럼 페널티가 많이 쌓이면 스토어가 닫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신사임당님이 너무 이게 밝은 부분만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어두운 부분을 좀 다뤄봤어요. 그렇다고 저도 제 입장도 제 생각도 뭐 저거 힘드니까 하지마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하신 뭐 창업, 뭐 시도, 기회 뭐 이런 얘기 저도 공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뭐 애로사항
뭐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갖고 준비하시고 대책 좀 대응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하는 일은 이제 의류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의류 위탁 배송 판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파볼게요. 솔직히 의류는 이제 단순 변심이 워낙 많은 이제 품목군이라 위탁 배송 상품으로는 적합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주위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뭐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위탁 배송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주의할 부분에서 많이 아는 거에서 설명드렸고요. 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